your future. Make your future.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알게 된 챗GPT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유형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 만나보면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챗GPT로 며칠 분량 일을 몇 시간 만에 끝냈다고 하면서 너무나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 강의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 알아서 기능 다 찾아보시니까. 자, 근데 이런 분들은 소수이고, 대다수의 분들은 뭐야, 써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더만 쓸모가 있겠어? 라고 심드렁 하신 분들이 아직도 대다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강의에서 90분 동안 이야기를 드리면서 230장 정도로 사례 보여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기능들이 여러분들에게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여쭤보면은 쓸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때서야 하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 몇 퍼센트나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대다수가 10% 이하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경험을 못 해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유형별로 왜 잘 안 쓰시는지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 아예 IT 서비스 이용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사실 챗GPT는 구글 메일 계정만 있으면 가입해서 채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용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심지어 앱에서는 이렇게 대화도 되기 때문에 사용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전의 최신 IT 기술과 다르게 사용이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혁신성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스마트폰이라든지 키오스크가 어렵죠. 이런 분들에게는 아예 챗GPT 설치라든지 사용법 자체가 너무나 어려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구글 아이디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이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그럴 때는 어려우신 거죠, 챗GPT 사용이. 자, 그리고 챗GPT 앱을 깔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뭘 깔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거세요. 제가 오픈 AI사의 챗GPT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앱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AI를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 많으세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알아서 다 작성해 주나요? 뭐 함수라든지 시트 연결하는 거? 그거 안 되거든요. 심지어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영상 편집에 자막 달기도 자동으로 되나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뭐야, 대단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써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전자레인지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냉장고 재료 넣으면 알아서 요리해줘요? 뭐 안 된다고요? 뭐야, 별것도 아니구만. 그게 왜 필요해요? 전자레인지 유용하죠? 챗GPT도 유용합니다. 특정 목적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쓸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신다. 자,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지 뭐가 가능하고 뭐가 안 되는지 알기 때문에 많이 써보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어보니까 안 나오던데요? 일산에 사는 36살 김민채가 누구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나 어떤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업무 특성상 뭐 법령이라든지 아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이거 정확한 정보 안 주니까, 거짓말하고 환각증세 계속 나오니까 안 쓴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챗GPT의 강점은 정확한 정보 주는 게 아니죠. 아이디어 떠올리기, 업무 도움받기, 글 다듬기, 필요한 이미지 생성, 일상생활 상담하기 등 너무나 활용할 법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안 준다고 안 쓰신다는 건 너무나 손해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 왜 안 쓰시냐? 무료 버전만 사용해 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무료 버전에서는 제대로 된 챗GPT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한 달 동안 유료 구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테스트 해보시고 괜찮으면 이어가시고 아니면은 구독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해보지도 않으면은 뭐가 되고 안 되는지 아예 모르시니까. 근데 어떤 분은 유료 구독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능들 쫙 보여드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기능들 다 써보셨어요 혹시? 라고 여쭤보면은
그런 기능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 왜냐면은 유료 가입하고 그냥 뻔한 질문만 몇 번 해보셨을 뿐인 거예요. 유료에는 정말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안 쓰시는 분들 중에는 상급 관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챗GPT 사용자들 늘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20대들이 제일 많이 써요. 대학생들은 뭐 그냥 거의 다 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다음에 30대. 제일 안 쓰는 사람들이 50대입니다. 아무래도 임원급으로 가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자, 이분들은 왜 안 쓰시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냥 부하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AI를 써? 말 되죠? 그러다 보니까 쓸 일이 없으신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대학생들도 지금 챗GPT 다 쓰잖아요. 만약에 그 대학생들이 신입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맡기면은 일단 뭐부터 켤까요? 챗GPT부터 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상급 관리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너한테 월급 주지 AI한테 월급 주냐? 어디 건방지게 AI를 쓰고 있어. 야, 이러면은 이제 조직 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상급 관리자도 뭐까지 가능하고 뭐가 안 되는지 알아야지 조직 관리가 되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관리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일 많은 경우는 몇 번 써보고 실망한 다음에 안 쓰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안 나오더라? 쓰지 말아야지. 에이, 해봤더니 뻔하더라? 쓰지 말아야지. 근데 챗GPT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잘 안 해주면은 후속 질문을 하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프 만들 때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용을 해본 거예요. 한국어 폰트를 넣고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한국어 폰트가 깨져 있네. 뭐야,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후속 질문을 하셔야 되세요. 야, 폰트 깨져 있잖아 라고 하면 알아듣고 이렇게 수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챗GPT는 한 번 명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면 야, 그거 이상해. 좀 더 자세하게 해줘. 이렇게 후속 질문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단순한 시도만 해보세요. 여러 시도를 안 해보시고 그냥 이런 것만 해보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건.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 다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질문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특징은 이 단어 다음에 나올 확률 높은 단어를 랜덤으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뻔한 질문을 하면은 뻔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제일 뻔한 좋은 책만 이렇게 알려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여름 태국 휴가를 갈 건데 8시간 분량으로 태국과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은 거기에 맞는 신선한 답변을 주는 게 챗GPT예요. 자, 그래서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질문을 바꿔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질문을 잘 못하고 다양한 시도를 안 해보시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는 AI가 나를 도와준다고 표현하고 누군가는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차이는 뭐냐? 하고자 하는 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배우 이정재 씨도 시나리오 쓸 때 시나리오 방향 잡을 때 이 챗GPT 유료 버전을 쓴다고 하시고요. 자이언티도 음성으로 가사 영감받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디어 착상에 도움을 주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챗GPT가 잘해주죠. 근데 만약에 아이디어를 떠올릴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하고자 하는 게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업무 특성상 그럴 일이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고자 하는 게 의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도구가 저는 요즘 나오는 AI, 챗GPT와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강의 다니면서 알게 된 챗GPT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묶어봤는데 자, 그렇다고 제가 AI가 현재 완벽하고 오류도 없고 뭐든지 잘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완전하지도 않고 오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기능이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단 사용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챗GPT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는 게 좋고요. 책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다양한 지도를 해보셔야 되세요. 본인들의 업무는 본인만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직접 해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걸 제대로 테스트해 보시려면 꼭
한 달만이라도 챗GPT 플러스라고 하는 유료 모델을 구독해서 써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다양한 AI들이 있지만 기능이 제일 많은 게 챗GPT 유료 버전이거든요. 자, 저 역시도 미래 채널에 여러 가지 사용 예시를 올려드렸으니까 이거를 보셔도 되고 다른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보셔도 되세요. 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챗GPT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 여러분들 다 쓰세요. 어차피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이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지만 나중에 쓰는 것처럼 저는 다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다 보면은 이거 좋네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알아서 제 강의 없이 잘 기능을 찾아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